오늘날 공격자들은 최고 성능의 프론티어 AI를 통해 집요하고 지속적인 반복 공격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보안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프론티어 AI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격자는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찾고 이에 대하여 분석하고 공격 코드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마친 후 공격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 중 방어 체계가 대응하면 공격 방식을 조정하여 다시 공격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워크플로우는 향후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프론티어 AI를 공격자들이 활용하면서부터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공격 워크플로우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론티어 AI가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론티어 AI가 아직까지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스카이넷처럼 프롬프트에 저기를 공격하여 데이터를 가져와줘 라는 명령만으로 자율적으로 모든 공격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공격의 단계별로 필요한 시간과 기술적인 난이도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격 속도를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엔스로픽의 2026년 보고서에서는 AI가 단순한 공격 코드 생성을 넘어 공격 워크플로우의 더 많은 단계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구글의 스렛 인텔리전스에서는 AI가 에이전트형 워크플로우와 탈취 기능에 대한 검증에 적용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격자가 공격을 더 빠르게 반복할 수 있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자 역시 방어 과정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보안 전략은 공격 템포와 방어 템포의 속도 경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어자가 공격자의 빨라진 공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의 보안 제어 루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보안 제어 루프는 사람의 업무 방식과 처리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보안 경고가 발생하면 이를 분석하고 티켓을 생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해진 일정에 패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전형적인 방식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자의 제어루프의 단계는 5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입니다. 여기에는 시스템의 상태 기록, 위협 정보, 해킹 수법에 대한 논의, 취약점 데이터,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동처럼 사이버 공격의 징후가 되는 모든 단서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판단입니다. 해당 신호가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배포입니다. 해당 판단을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실제 방화벽이나 개별 PC 같은 장비들로 보안 지침을 신속하게 보내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적용입니다. 위협 요소를 차단하거나 격리하고 네트워크 속도를 제한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등 실제 방어 조치를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학습입니다. 대응 결과를 시스템에 다시 기록하고 학습시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자동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프론티어 AI를 사용하기 시작한 공격자의 공격 속도를 여러분의 제어루프가 충분히 속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빨라진 공격 템포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템포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방어자도 공격자처럼 프론티어 AI를 사용하여 공격의 템포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론은 인간의 판단은 AI로 대체할 수 없고 향후에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AI가 마치 경험 많은 전문가처럼 쏟아내는 화려한 답변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이없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앞으로도 여러 맥락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이러한 더딘 적용 단계는 환경이 복잡하고 비즈니스 가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인간의 판단과 보고 체계의 병목 현상은 리스크 갭을 크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이 이미 위험하다고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아직 의미 있는 보호 조치를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여 생기는 리스크 갭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를 분류하여 판단하고 해당 자산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적용할 패치나 완화 조치가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지 테스트하고 변경 작업 일정을 잡아 패치하거나 완화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패치 전 빠른 선조치가 필요하며 선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상쇄 제어를 먼저 적용할 수 있는가? 빠르게 접속 제어 정책을 먼저 적용할 수 있는가? 빠르게 위험한 경로를 먼저 격리할 수 있는가? 빠르게 패치가 진행되어 완료되는 동안 노출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러한 선조치는 빠른 패치 및 완화 조치를 통한 제로데이 공격 방어라는 비현실적인 환상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시게 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선조치라는 말은 좋은 것 같은데 해당 선조치가 패치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되는 것들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다양한 하드웨어 솔루션들을 통해 파편화된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방어자는 신호를 수집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공격자처럼 프론티어 AI를 통해 어느 정도 속도를 개선할 수 있지만 정책을 배포하고 적용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복잡성과 비즈니스 가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인간의 판단과 수행에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판단과 수행, 그리고 그 결과를 판단하는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키텍처가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안 아키텍처가 여기 그림처럼 분산되어 있습니까? 즉 ID,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데이터, 클라우드와 사스들의 사이가 분산된 보안 솔루션들로 채워져 있나요? 이러한 보안 툴들의 파편화와 네트워크의 엣지들의 파편화는 공격 템포가 빨라지는 프론티어 AI 시대에서는 자체적인 취약점을 더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공격자는 모든 보안 통제를 전부 뚫기 위해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이 보안 통제들 사이 중 하나를 집중적으로 빠르게 뚫으면 됩니다. 아이디와 엔드포인트 사이,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사이,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또는 사스 사이, 사스와 데이터 사이를 골라서 뚫으면 됩니다. 둘째, 각 사이에 존재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별도의 콘솔, 별도의 정책 모델, 별도의 담당 조직, 그리고 보고 체계가 있을 수 있어 공격자의 공격 경로가 여러 틈새들을 빠르게 가로지르기 시작하면 대응은 훨씬 어려워지고 급격히 느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체 IT 인프라에 대하여 전달 과정 중 어디가 느려서 AI 속도의 공격 템포에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인가를 아키텍처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각 틈새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 솔루션들이 나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틈새에서 운영되는 개별 솔루션들은 분명한 역할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각 담당 부서는 업계 최고의 솔루션을 선정하여 도입하여 가지고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도 물리적인 적용이 필요한 지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공격 템포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시대에 파편화된 하드웨어 중심의 보안 구조는 취약하고 유연하지 못한 조직의 엣지를 만들 수 있고, 정책이 개별 영역에 묶여 있다면 방어 템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키텍처로 인해 제한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가 빨라진 공격 템포를 따라잡으려면 파편화된 솔루션들의 로그를 중앙으로 모으고 사용자 컨텍스트, 단말 컨텍스트, 앱 컨텍스트, 데이터 컨텍스트, 정책과 리스크 컨텍스트 등에 따라 정책이 정해져야 하고 파편화된 솔루션들에 전달되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컨텍스트에 따른 정책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SOC 운영 모델, 역시 빨라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해야 하는데 올바른 컨텍스트 없는 자동화는 오히려 조직의 비즈니스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에 대한 최종 판단, 리스크 수용, 예외 처리, 비즈니스 상의 절충 등은 여전히 인간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을 감지하고 연관성 분석을 하고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차단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고 학습하여 조정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은 머신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인간의 제한적인 소중한 시간은 판단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방어 템포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보안 솔루션의 텔레메트릭을 SIEM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도 하고 있지만 오탐이 다수 발생하다 보니 안전하다고 하는 정책조차 머신을 믿고 자동화하는 것은 실제 환경에서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분석 업무에서 온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파편화된 툴로 구성된 아키텍처에서 흔히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오탐의 문제는 오랫동안 업그레이드를 거듭해온 SI, 이 에미나 분석 툴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머신은 파편화된 솔루션들에서 들어오는 각종 신호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 표준화할 수밖에 없고, 그 표준화를 거치면서 신호들은 풍부한 원래의 데이터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손상된 데이터는 정확한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 템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위치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따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컨텍스트의 정확도를 높여야만 자동화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편화된 솔루션으로 구성된 아키텍처에서는 빠른 공격 템포에 대응하기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더 많은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도움이 되는 컨텍스트들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아키텍처는 조직의 모든 엣지를 하나의 정책 엔진을 통합한 단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아키텍처입니다. 하나의 정책 엔진과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를 가지기 때문에 머신을 통해 올바른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분석하여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만들기도 유리합니다. 또한 여러 담당자들이 동일한 컨텍스트들을 확인하고 동일한 판단을 하기 쉽고, 정책의 배포와 적용도 단일 콘솔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아키텍처에서는 방어 템포를 빠르게 하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케이터와 같은 세시 플랫폼에서는 이미 프론티어 AI를 적용하여 취약점 연구원과 공격 방어 연구원이라는 에이전트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연구원을 통해 4년에서 5년마다 발생하는 로그4j 같은 대형 사건이 매일 발생하더라도 그 취약점을 발견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공격 방어 연구원을 통해 동적 공격 방어를 수행하고 통합된 데이터 레이크를 분석함으로써 에이전틱 공격자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하여 제공합니다. 이제는 프론티어 AI 시대의 보안 리더들은 공격 템포의 가속에 대응하여 방어 템포를 어떻게 가속시킬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공격에 대하여 선제적인 상쇄 보안 조치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해치지 않는 알려지고 명백한 위협에 대하여 통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쇄 보안 조치를 수동으로 적용해야 하는 위치를 줄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상쇄 보안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위치가 많아질수록 공격에 대한 대응 지연과 정책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도구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표는 수동으로 적용하는 위치를 줄여 판단 후 정책 적용을 위해 각 위치에 전달하는 과정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아이디를 실시간 공격 표면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아이디는 단순한 디렉토리가 아니라 접근과 권한을 관리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싱 방지를 위한 MFA 적용 관리, 세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사스를 통한 데이터 유출 경로 차단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넷째, 패치는 취약점의 심각도보다는 실제 노출 정도를 기준으로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상쇄 보호 정책을 선조치하더라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패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빠른 방어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 악용 가능성, 공격자의 접근 가능성, 비즈니스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패치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이 많을 경우 패치는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안전을 위해 단계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모두 완료할 때까지는 리스크 갭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인간은 보안 루프 중에서 최종 판단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권한은 예외적인 상황 처리, 리스크 수용 여부 결정, 비즈니스적 손익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프론티어 AI 세대를 관통하는 핵심 기준인 타임 투 프로텍션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케이토 소개를 하면, 케이토 세시는 이러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샘플 같은 성격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조직의 아키텍처 상에서 틈새를 없애기 위해 통합된 정책 엔진에 조직의 모든 엣지를 연결하고 단일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 양질의 신호를 수집하여 통합한 후 이 중 필요한 곳에 에이전트 AI를 적용함으로써 인간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통합된 아키텍처를 통해 정책의 전달과 적용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자신의 플랫폼에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케이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안 리더의 행동 방법을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분 조직의 타임 투 프로텍션을 측정해야 합니다. 외부의 노출 자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만듭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담당자 간의 업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시간을 측정하여 가장 느린 것부터 순위를 매기고 보안 통제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정리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리스크 갭을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패치 전 상쇄 보안 정책을 먼저 조치할 때는 리스크나 부작용이 적은 격리 또는 차단을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설정합니다. 취약점을 해결할 패치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공백을 메워줄 임시 상쇄 조치들을 먼저 배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방어 템포 가속 효과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선정한 느린 통제 영역별로 실제 방어가 완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합니다. 보안 대응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성과를 확인합니다. 이 세 단계는 변화를 지속하는 공격 템포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핵심 목표는 프론티어 AI를 사용하여 공격자가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AI로 보안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빨라진 공격 템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 템포를 빠르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에 대한 3대 핵심 실행 전략으로 첫 번째, 방어 완료 시간을 측정하여 지연 시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시각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이고 빠른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올바른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덴티티, 네트워크,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데이터 간의 업무 인수인계 및 단절을 줄이기 위해 파편화된 툴들을 지향하고 통합된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빠른 정책 배포와 수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인간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인간의 빠른 판단을 위해 인간의 활동이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활동은 자동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핵심 실행 전략을 달성하는데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잘 만들어진 통합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케이토는 네트워크와 보안 통제 전반의 파편화를 줄이는 방향성을 가진 아키텍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벤더입니다. 케이토의 단일 데이터 레이크와 통합 제어 평면은 모든 조직의 엣지를 하나로 묶어 관찰하고 결정하며 집행하고 학습하는 단일 보안 루프를 만들기 때문에 조직의 방어 템포를 가속하는데 확실한 강점을 가진 통합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